안녕하세요. 경제술사입니다. 니콜라 주주라면 1분기 어닝콜을 많이 기다렸을 텐데요. 기대와 다르게 어닝콜 결과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1분기 판매량은 사전 공시를 통해 기존 납품 계획보다 5대나 많은 40대를 판매했지만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의 절반 수준인 749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판매 대수를 보고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했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생긴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1분기 어닝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 방향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회사는 1분기에 수소트럭 43대를 생산했고 그중 40대를 판매했습니다. 수소트럭 판매를 통해 1,524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리콜 중이던 전기트럭 15대가 반품이 되면서 1분기 매출액은 749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수소트럭 한 대당 판매가와 전기트럭 반품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트럭 판매가는 38만 1,000달러이고 전기트럭 반품가는 51만 6천 달러였습니다. 작년 4분기 어닝콜에서 수소트럭 한 대당 판매가가 44만 5천 달러로 높아질 것을 예고했지만 4분기 판매가 대비 4% 상승에 그쳤습니다. 반면 전기트럭 반품가는 정상 판매가인 35만 달러보다 47.4% 높은 금액의 반품이 되었습니다. 4분기에 예고한 만큼 수소트럭 판매를 인상하지 못했고 운송비를 줄여 수소트럭 제조단가를 낮추겠다는 회사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1분기 전기트럭 반품 비용을 제외했을 때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수소트럭 제조단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분기 수소트럭 제조단가는 338만 2,380달러이고 1분기 수소트럭 제조단가는 308만 달러입니다. 회사는 현재 수소트럭 한 대를 38만 1,000달러에 판매하고 있지만 총 영업손실에 기초하여 수소트럭 한 대에 대한 제조단가를 계산하면 260만 달러가 넘는 상황입니다. 1분기 기준 수소트럭 한 대를 판매할 때마다 269만 9천 달러가 적자를 본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회사가 이야기한 손익분기점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자본이 필요할 듯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이유로 역분할을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스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수소트럭을 생산하고 수소 충전소도 확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이전에 예측했던 부분인데 이번 어닝콜을 통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올해 2분기에 50에서 60대 수소트럭 생산을 예고했습니다. 1분기 수소트럭 제조단가에 기초하여 2분기 총 순손실 증가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분기에 수소트럭 50대를 생산하면 1분기 대비 1,889만 3천 달러 추가 손실이 예상되고 수소트럭 60대를 생산하면 1분기 대비 4,588만 3천 달러 추가 손실이 예상됩니다. 1분기 어닝콜에서 회사는 당분간 수소트럭 제조단가를 점진적으로 높이기보다는 현 수준에서 트럭을 판매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회사가 쉽사리 판매가를 높일 수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니콜라 수소트럭과 전기트럭을 디젤트럭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니콜라 트럭 수주량은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 기술에 대한 부담감과 내연기관 트럭에 대한 ACF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트럭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HVIP 보조금 신청 현황을 보시면 회사가 왜 제조단가를 높일 수 없는지를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HVIP 보조금 신청 현황을 업데이트 일자에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1월 8일 업데이트 현황을 보면 전기트럭은 177대 그리고 수소트럭은 353대가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4월 4일 업데이트 현황을 보면 전기트럭은 126대 그리고 수소트럭은 371대가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수주 상황은 전기트럭 수주량은 51대 감소했고 수소트럭은 18대 증가했습니다. 1분기 어닝콜에서 수주 상황에 대해 아무런 코멘트가 없었는데요. 수주 상황이 좋지 않아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2분기 수주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수소 충전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회사는 올해 연말까지 9개 수소 충전소를 오픈할 것을 작년 4분기 어닝콜에서 공식 선언했는데요. 최근 계획을 초과하는 수소 충전소 오픈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9개의 수소 충전소를 오픈하고 연말까지 14개의 수소 충전소를 오픈할 예정임을 회사는 밝힌 바 있습니다. 수정된 계획에 따라 수소 충전소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현재 수소 충전소 구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온타리오, 롱비치 항구, 오클랜드에 수소 충전소를 오픈했고 캐나다의 경우 엘버타에 수소 충전소를 오픈했습니다.
6월 말까지 추가 5곳의 수소 충전소 오픈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니콜라가 수소 충전소 확충에 진심인 이유는 정부 정책 자금의 수혜를 위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바이든 정부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허브와 충전소 분야에 집중하여 정책 자금을 투입 중입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경영 전략이 바뀐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크레이가 니콜라 CFO가 된 이후 경영 전략이 많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시장에 집중하겠다던 기존의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시장이 정말 중요한 시장이지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을 것을 밝혔습니다. 회사는 2분기에 더 많은 수소 트럭을 생산하고 수소 충전소 최소 5곳을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2분기 최대 2억 달러 상당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부족한 현금을 보충하기 위해 회사는 5월 8일 9,500만 달러의 오퍼링을 발표했는데요. 실제 유입 현금은 약 9천만 달러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퍼링이 완료되면 회사 보유 현금은 4억 6,824만 달러로 늘어나게 되고 올해 3분기까지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서둘러 역분할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준가, 미달에 따른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대규모 오퍼링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더 많은 고객들에게 트럭을 인도하고 수소 충전소를 확충해 친환경 트럭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전까지 막대한 적자를 감내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요. 주가 이석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손실 감소율을 가지고 기업의 손익분기점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당분간은 매출액과 영업손실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전기 트럭 리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사는 빠르면 올해 2분기 말, 늦어도 3분기 초에는 전기 트럭에 대한 리콜을 끝내겠다고 작년 4분기 어닝콜에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팩 공급 지연으로 인해 리콜 완료 시점을 2024년 내로 변경했습니다. 벌써 리콜 완료 시점이 2번이나 변경되었는데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회사의 모습에 주주들은 많이 실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전기 트럭 리콜 지연에 따라 전기 트럭 15대가 환불되었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환불금을 역산해보면 전기 트럭 한 대당 50만 6천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모든 리콜 트럭이 환불을 요청했을 때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돈은 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트럭 리콜 비용으로 회사는 6,500만 달러를 잡았는데요. 환불 요청이 늘어날수록 회사가 입을 재정적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1분기에 하나여 환불 요청이 있었다고 했지만 2분기에도 고객들의 환불 요청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을 갉아먹는 방해요소가 될 것입니다. 회사가 현재 가장 기대하고 집중하는 것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라고 합니다. 트럭 제조 단가를 낮추는 핵심은 월 100대 이상 트럭을 생산하는 일이라고 오크레이는 말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 제조 단가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정부 차원의 통 큰 지원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회사는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자금 대출을 신청할 것이고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 또는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닝콜에서 배출권 판매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배출권과 관련하여 올해 2분기부터 매출이 잡힐 예정이며 니콜라가 트럭을 많이 생산할수록 배출권 수익도 따라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분기 생산 가이던스 최대치인 35대보다 많은 총 43대 수소 트럭을 생산했고 캐나다 시장이 생각보다 핫하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1분기 어닝콜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1분기 수소 트럭 제조 단가가 44만 5천 달러 정도로 예상했지만 실제 38만 천 달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 트럭 리콜은 배터리팩 공급망 이슈로 인해 올해 안에도 완료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분기에 전기 트럭 15대가 환불되어 회사는 전기 트럭 한 대당 56만 천 달러를 지출했는데요. 2분기에도 전기 트럭 환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회사는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시장에 집중하던 경영 전략을 수정하여 미국 내 다른 주에서의 트럭 판매도 소홀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 수소 트럭 판매 단가는 현 수준을 유지하여 수소 트럭 제조 단가의 하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트럭 판매 가격이 높지 않음에도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수주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전기 트럭 수주량은 리콜 지연 여파로 50대 감소했고 수소 트럭 수주량은 18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1분기 어닝콜은 안 좋은 소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좋은 소식도 있긴 있었습니다.
2분기부터 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이 잡힐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소 충전소 확충은 계획한 대로 상반기 9개, 올해 연말까지 총 14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분기 어닝콜에서 이야기된 핵심 내용들을 간추려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니콜라 IR 부서의 부서장과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니콜라 1분기 어닝콜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